BIM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인프라의 유지훈 대리 그리고 황성민 대리입니다. 저희의 내용은 간단하게 4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BIM, 디지털 트윈. 그 다음은 디지털 트윈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트윈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추후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속의 트윈을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영화로 아바타를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 환경의 변화,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활용 영역에 대한 확장성에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으로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 디지털 뉴딜, 그리고 디지털 그린 융복합,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다룰 영역은 가운데에 디지털 그린 융복합 목록에 있는 디지털 트윈 영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총 170조 원에 이르는 금액 투입 계획 발표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 그린 융복합 계획의 50% 예산이 투입 예정입니다. 크게는 2025년까지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의 분야의 시스템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 건축 쪽의 BIM 분야에서는 토목 분야, 이전까지에서는 정부 시책으로도 BIM 모델에 있어서 고속도로 혹은 국도의 모델링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25년까지 4차선을 모두 모델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흔히 겪을 수 있는 테슬라 등의 시스템에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 이제 건축적인 측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환경의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구 저감과 맞물려서 생산 인력 감소, 생산성의 제고의 필요성의 증가가 대두되고 있고요. 예측 가능한 플랫폼 수요의 증대도 또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의 활용 증가, ICT 기술의 발전,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의 구현을 가능케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분야의 목적인데요. 그 중에서 성장 요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수요의 증가가 가장 큰 내용인데요. 저희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트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센서 가격의 하락과 가용 ICT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트윈 시장 성장에 가속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스마트화의 요구에 따라 프로세스 최적화, 비용 효율성, 생산성과 관련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솔루션 채택을 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트윈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알아볼 그 시스윌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트윈 활용 영역입니다. 버추얼 싱가포르 기후 정보 관리 그리고 자동 항로 VR 안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인데요. 이제 저희가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껴질 수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인데 건축 업계에서는 BIM으로 통용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이와 같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 분야별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외 사례는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의 기능 모니터링, 교통량 관리, 교량 유지 보수 등이 있고요. 해외의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사진에 볼 수 있는 버추얼 싱가포르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로 헬싱키 공항 항로 VR 시스템 등과 같은 고급 장비들에도 활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얼리언 엔진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 쪽 분야에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공간 속에 쌍둥이 도시를 만들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에서 디지털 트윈 가상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싱가포르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공간 속에 도로와 건물, 상하수도, 전기 등 모든 도시 인프라가 3D로 구현됩니다. 가로수의 위치를 수천 번 바꿔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차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돈이 크게 들지 않는 가상 실험으로 홍수 예방책을 강구하고 바람길을 막지는 않는지 확인한 뒤 건축 허가도 내줍니다. 똑같이 만들어준 쌍둥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하면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이버 세계로 들어오고 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전주시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도심이나 신도심, 혁신도시 가운데 한 곳에 가로 세로 4km 구역을 선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는 계획. 구도심 열섬 현상이나 신도시 교통 문제,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와 함께 고민해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실험 사업을 통해서 담아서 부산과 세종이 이미 스마트 시티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역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 국토정보공사의 축적된 노하우가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데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세계의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한 트윈,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혹은 특정 정보를 필터링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황성민 대리가 이어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는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BIM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넥티드 빔이라는 추가적인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IM은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디지털로 표현하여 정보의 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디지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디지털 모델에 물리세계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 유지보수 단계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BIM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3D 모델을 구축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문서화까지 하는 과정까지 하면 이제 BIM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오면 어떤 과정들이 더 추가가 되느냐? 일단 AI 머신러닝이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해서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실시간 운영 등의 단계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IM과 디지털 트윈은 각각 전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도입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BIM은 설계 그리고 시각화 단계까지 주로 활용이 되는 반면 디지털 트윈은 추가적으로 운영, 유지보수 단계까지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BIM과 디지털 트윈을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각 기준을 잡아서 BIM과 디지털 트윈의 차이점 그리고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BIM을 도입하면 생산성 향상 및 시공 완료 속도 증대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시공 중에 재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후에 설계 변경에 의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감소되고요. 전 시공주에 걸쳐서 건설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면 시뮬레이션 반복을 통해 사전 위험 요소 파악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여 시설물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디지털 트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도시 재현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예측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IM이 하지 못하는 시공 품질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커넥티드 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적으로 빔에 뭘 커넥트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기존의 BIM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좀 극복을 해보기 위해서 기존의 USB나 아니면 네트워크 폴더를 통해서 문서들을 공유하고 작업 과정들을 공유하는 것이 그 전에 BIM이었다면 커넥티드 빔을 도입함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BIM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설계 과정에서 도입할 수 있고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이걸 영어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VR까지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모델들을 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별로 데이터를 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크업을 통해서 시공 오류나 어떤 설계 변경 내용 같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BIM 툴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선 이슈가 발견이 되면 통합해서 모니터링과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태블릿 PC 같은 기기를 활용해서 장소에 제약 없이 어느 위치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간섭 체크가 가능하고 전 프로젝트에 걸쳐서 수명 주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 한국인프라가 진행했던 역설계를 예시로 해서 BIM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트림블 TX8이라는 장비로 점 데이터들을 스캔하고요. 그리고 이 수집된 점 데이터들을 리캡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합하고 다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데이터들을 레빗으로 가져가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빔360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용이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토데스크 포지라는 API를 활용한다면 좀 더 최적화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AP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애드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레빗이나 CB3D나
이런 BIM 관련된 툴들로 정보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애드인을 추가함으로써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데 좀 더 최적화되고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디스커버, 두 번째는 오토데스크 포지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디스커버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기상학적, 기하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동선 변화에 따라서 실 온도가 예측이 가능해지고요. 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설계자와 자료 입력하는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포지는 미연방 항공국 FAA가 협력 연구를 통해서 POC 개발에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공항의 디자인, 빌드, 운영, 이 전반적인 건축 주기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용했습니다. 각 부재에 센서를 달고 그를 통해서 공항의 주요 자산을 추적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통해서 태그를 연결하여 모델 정보를 생성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실제 프로젝트에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역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스위에서 진행했던 디지털 트윈을 활용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빔을 활용했던 작업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장에서 그 3D 스캐너로 점 데이터들을 수집했고요. 이 점 데이터들을 리캡으로 가져갔고 레빗으로 가져가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토데스크 360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 관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ArcGIS에서 지리 정보를 가져와서 API를 활용한 플랫폼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리캡에서 저희가 점 데이터들을 정합하는 과정을 캡처했습니다. 포인트 데이터를 추출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를 고려해서 여러 곳에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포인트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레빗으로 가져갔고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레빗에서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API를 활용해서 특정 위치에서 물량 산출이 확인이 가능했고요. 여기에 씻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루미온을 활용해서 시각화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BIM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과 매우 흡사하게 BIM이 설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Collection, including Revit, Revit Live, and Insight to modernize a historic mill building and convert it for office space use. With any retrofit and renovation project, it's important to start with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building's existing conditions. Reality capture is a quick and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manually capturing measurements. In this project, a laser scan of the building's interior and exterior was performed, and the point cloud data is imported into Autodesk Recap, where additional editing is done to ensure that the building's dimensions are as accurate as possible. This data can then be imported to Autodesk Revit, where an intelligent 3D model is created by drawing walls, doors, windows, and other building elements over the point cloud data produced by Autodesk Recap. And since the intent of this project is to make the design more energy efficient for office use, the information in the Revit model can then be analyzed with Autodesk Insight, where real-time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material types, the inclusion of occupancy controls, or various HVAC design options can be explored. As the design progresses, it can be shared with the rest of the design team in BIM 360 Docs. Here, project members can explore the model with real-time feedback as well. BIM 360 Docs can even be used to assign and track tasks.
In this example, a request has been made to add occupancy controls. Afterwards, the project designer responds with an answer. Further walkthroughs of the model can highlight these design changes. In addition to this, different versions of the model can be compared, where less obvious design changes can also be seen. BIM 360 Docs keeps an accurate record of all open, answered, and closed design tasks and issues. And when the time comes to present final design intent, Revit Live can be used. Revit Live is a cloud service that turns Revit models into an immersive experience to help everyone on the project team, including building owners, understand the final project results, with a high degree of accuracy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vit model. 네, 지금까지는 BIM에 좀 집중해서 좀 예시와 과정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BIM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스윌에서 서울대학교 이재난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 과정을 만들었고 뒤에 영상도 있습니다. 우선 맵3D에서 지형 지번을 활용해서 3D 메쉬 및 맵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CB3D로 가져와서 3D 메쉬 기반의 도로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맞게 각 건물 모델링을 레빗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을 유니티 3D로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스윌에서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이재난 시스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재 경보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시스윌의 차성웅 대표 이사님과 심층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스윌 대표님께 지금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 일단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윌은 2019년 3월에 빔 기반의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한국인프라와 같이 지금 사업을 코업하고 계신데 그럼 이 사업을 지금 관제 모델링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개괄적인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관제는 보안 관제, 시설 관제, 다양한 이제 건축에 필요한 저희는 이제 IBS라고 인테리어 빌딩 시스템 쪽에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주로 보안 쪽과 재난안전관리 쪽에 좀 더 오리엔트돼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향후 이 그 보안 관제 시스템을 지금 대표님이 바라보실 때 그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 관제 쪽 시스템은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슨 컨트롤즈, 예전에 그 타이코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피심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국산 기술로 변경시켜서 지금 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고 향후 앞으로 사업 많이 번창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미래 혹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한국형 뉴딜이라는 국책 과제로서 시행이 되고 있고 10년 이내에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솔루션의 지배적인 설계 패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IT 지출 규모 대비해서 올해는 4.8% 증가한 695억 원이 투입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디지털 트윈 분야의 지원이 계속 확대된다면 세계 최상의 ICT 보급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트윈 분야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에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에서 10대 주요 전략적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선정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트너가 제시한 기대 성장 사이클인데 맨 꼭대기에 디지털 트윈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풀려진 기대 정점이라고 하는데 5년 내 급성장이 예상되며 약 10%의 효율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 분야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트윈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신 황성민 대리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 웨비나에 참석한 하신 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간단하게 2개에서 3개 정도 질문을 골라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 오늘 발표에 대한 시간이 30분으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답해 드리지 못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프라에서 메일 주소를 제공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눈에 띄는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도입 시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운영상 비용 절감 요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도입 시에 가장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 BIM에 관련한 개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정보를 다 모델링하는 것과 필요한 분야의 모델링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처음에 사업 투입 비용부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내용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LOD 레벨이라고들 많이 칭하시는데 간단하게 디테일에 대한 상세도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목적성에 맞게 정확히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상호간에 합의를 하고 진행한다고 하면은 필요 없는 부분의 모델링에 대한 감소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요. 또 목적성을 바탕으로 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더 클리어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추가를 드리면 네. 일단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실제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가장 도입할 때 어려운 부분은 가격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뭐 회사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말쯤에 큰 엔지니어링 회사가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센서를 활용할 만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전이 좀 미비한 단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뭐 사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질문을 볼 수가 있는데 물리적 실체를 가정하지 않은 메타버스 같은 개념에서도 디지털 트윈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상 공간에 정보를 집어넣고 작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나 효과 등을 뽑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같은 개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BIM을 활용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BIM, 뭐 제조 분야는 BOM이라고 하죠. 건축 분야의 BIM을 활용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사실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산업 분야가 성장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봤을 때 추후에 유지 관리 분야까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답변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란 게 VR과 AR 기능이 접목된 것 같은데요 라는 멘트가 있는데 사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VR, AR 그리고 MR까지 믹스 리얼리티라고 하는 영역까지 다 포함을 하는 영역인데요. V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비를 통해서 가상 공간 안에서의 정보를 접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가상에 구축해 놓은 정보를 대입해서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되고, MR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는 분야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타를 생각하시면 가장 빠르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돼서 네. 이 메타버스 혹은 이 VR, AR 이런 여러 용어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가상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VR과 AR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트윈에서는 실제 물리적으로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좀 치중이 되어서 VR과 AR을 활용한다면, 메타버스는 좀 반대로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사용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VR과 AR로 담는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이 효과적이기 위한 하드웨어 권장 사양 등등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메일 주소 공개를 통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한국인프라의 유지훈 대리 그리고 황성민 대리였습니다.